한 45분쯤 되면은 또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궁금해했던 제가 관련된 것들, 질의응답하는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오늘 안 됐거나 평소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도 묻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못 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거치의 말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의 근본이에요. 인방이라는 단어 했었잖아요. 인방. 인방이 얘의 근본을 모르니까 공자가 뭐라고요? 공자는 누가 좋은 얘기를 하거나 칭찬 제자들이 아주 뛰어난 얘기를 해도 그냥 덤덤하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방이 얘의 근본을 물었어요. 공자님한테. 그러니까 공자님이 여기서 물고 치죠. 인방은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지만은 공자가 한 말씀 하시죠. 대제라 운이요. 평소에는 그냥 대답하고 말았는데 너 질문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너 대단해. 네가 그런 걸 질문할 줄 몰랐어. 이런 함축적인 말이 여기에 다 드는 거죠. 야, 너 질문 엄청나다. 얘의 근본은 사치보다는 범야가는 거고 장례도 역시 치상을 잘하는 것보다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얘의 근본은 인간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 얘는 결국은 그 어떤 것보다 장례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례에는 그 조상을 추모하는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절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첫 시간에 이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자, 거듭 얘기를 하면 예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금방 얘기한 이런 허례허식이 아닌 예의 본질을 알려고 공부를 시작하면은요,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0점부터 100점까지 간다고 볼 때 예의 근본 정신에 충실하고 왜 예를 해야지 되는가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80점 이상을 가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예를 배우고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들은 80점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예에 대해서 근본을 참착하고 왜 이래야지 될까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제사 지내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원 부분이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있어요. 그 형식보다는. 그 정신이 없으면 중간에 끊어지고 이상해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제례 일반이라고 나온 이거는 주자 가례를 100% 반영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자 가례. 아까 주자 가례가 시험 볼 때마다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죠.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놓을 수 있는 과일과 함경도에서 놓을 수 있는 과일은 다르죠. 조선시대 때 기장에.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래는 그다 과일만 놓으라고 했어요. 주자가래에서는 제사상에 과일만 4개 정도 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과일의 품종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지역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잖아요. 아무 때나 날 수 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4개를 놨는데 주자가래 이것은 아주 시의 적절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역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음식이 다르게 지역마다 이제 과일이 달라요. 과일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홍동백도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집안도 생길 수 있고 어차피 우리도 과일을 놓는데 우린 전준 이시니까 뭐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조율 시보다는 우리가 이자하고 이 배자하고 발음이 같으니 우리 전준 이씨들은 조율 이시로 놓는 게 어떻겠니? 자, 우리는 종족 간의 단합도 생각해서 조율 이시로 가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통일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갓집까지 가서 조율 이시하라고 곤란한 거잖아요. 과일은 이런 식으로 형식이 없단 말이죠. 자, 조선시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과일을 깎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들었죠? 아직 그 과일을 왜 깎는지 모르시는 분 계셔요? 잊어버리셨어요? 자, 이게 과일을 깎는 거는 조선시대 때 어른들은 다 알던 건데 현대인들은 아는 사람은 사실 몇 년 전까지 못 봤어요. 과일을 깎는 얘기를 제가 현대어로 쓴 거죠. 세종 때는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어전 회의를 합니다. 어전 회의를 하면서 과일 깎는 얘기가 문제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종 때는 1450년에 세종이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이죠. 이때는 과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일 깎는 거. 이 당시에 과일이 요즘처럼 클까요? 수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박을 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박을 얘기할게요. 수박은 우리는 서바라고 해요. 서쪽에서 온 오이다 그래서 서바라고 해요. 서바는 세종 때 연산부 때 얘기 보면 무등산 수박처럼 이만한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겨우 요만했겠죠. 이때는 비료가 없었잖아요. 비료는 180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개발된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걸음 넣어봐야 요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박, 그 조그만 수박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조선 세종 때? 쌀 반가마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쌀 반가마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쌀이 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기억하고 쌀돈 산다고. 쌀로 돈을 사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골 같은 경우 저도 고등학교 때 개 할 때 우리 배뚝제라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쌀 찢는 방앗간에 있는 배뚝제 쌀 한 가마니 가격을 한 달에 우리 모이는 기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웠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돈 5만 원, 10만 원은 안 쌀 가격으로 기준을 삼았었으니까. 저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런 기준을 거기다 못을 박았으니까 배뚝제 쌀 가격 한 가마값 이렇게. 여러분들 더 심했겠죠. 이게 쌀 반가마니 값이었어요. 엄청났죠. 서쪽에서 온 과일이라고. 그 시기에서 요즘 복 끝나고 있는데 초복 때 성균관 학생들한테는 얼음하고 이 비싼 수박을 성균관 학생들한테 나라님이 주었어요. 얼만큼 성균관을 우대했는지 알겠죠. 자, 여하튼 비료가 이때 나와가면서 이 세종 때는 첫째 벌레를 너무 많이 먹어요. 벌레가. 그래서 어전회의를 하면서 한 30% 이상 벌레 먹었으면 쓰지 말자. 20% 정도는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흠달이 조금 가면 제수로 씁니까? 제찬으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원체 제대로 된 과일이 없으니까요. 20% 정도 벌레 먹는 걸 썼어요. 그런데 이 벌레 먹는 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깎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손자들이 근데 할아버지 저거 왜 깎아요? 그러면 괴기 씌우라고 넘어지잖아. 내지는 그렇게 해왔어 이거였잖아요. 이런 말씀이 안 들었잖아요. 벌레 먹은 게 많고 또 유통이 안 됐잖아요. 유통하려면 그 벌레 먹고 또 마르고 이래서 유통이나 비료나 이런 모든 상황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과는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사과? 다른 얘기인데? 그냥 상식으로. 한번 지나가는 사과. 연금이 있었어요. 뭐 등급은 있었죠. 자, 1644년에 이제 명나라가 망해요. 이때 인조반정이 1623년에 나고 27년과 36년에 양대 호란이 나죠. 이 호란을 전후해서 사과는 들어온 겁니다. 1600년대 중반.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감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감자는 우리가 드라마 보면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막 농성하다 보면 성에다가 감자 갖다 주고 고구마 갖다 주고 하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감자나 고구마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한 300년, 600년, 1000년 셋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여러분들 틀리라고 다 맞춰놨어요. 자, 고구마가 먼저 들어왔어요. 감자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거 1823년인가 이때쯤 들어와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아주 오래된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60년 빨라요. 조업이 가졌다는 건 다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잖아요. 이 1760여 년도에 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는 고려 시대 때 전쟁하면서 막 감자 갖다 주고, 고구려 시대 전쟁하면서 고구마 삶아다 주면서 열심히 싸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선생님. 이런 것까지 좀 고등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뭐 얘가 엮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런 사과 이런 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다는 거. 청나라 때 들어왔다는 거. 이 청나라 때 사과하고 같이 들어온 게 뭐예요? 만두. 지금 청나라가 양대호란 때 들어왔던 지역, 안동이나 어디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지역까지 청나라 군대가 갔던 지역에는 만두를 잡수셔요. 우리 서산이나 이런 데 안 먹어요.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하고 만두도 관련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까 사당, 제사를 모시는 가장 큰 이유,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사당은 귀신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가 전승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상, 우선은 기제사는, 여기에 나오는 기제사 위주로 나왔는데, 기제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날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제일 좋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은 아니에요. 자, 선복이에요. 선복은 제일 좋은 옷. 자, 이게 지금 이것도 제가 바꿔놓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선복은 가장 비싼 옷이에요. 성대한 옷이에요. 이게 아까 귀신장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명성복. 밝게 씻고 그리고 잘하고 재개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제삿날. 여기서 얘기하는 제삿날이라는 건 조선의 제삿날은 기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숙제. 기제사가 공자 때 기제사가 있었다. 아니면 뭐 당나라, 송나라 때 생겼다. 기제사 얘기예요. 기제사 역사. 아니면 조선 건국한 1392년에 생겼다. 1번, 2번, 3번 중에서 기제사가 생긴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공자 때 기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될 생각하시는 거예요. 틀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틀려야 제가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안 틀리려고 안 들으시는데 당나라, 송나라 때 생겼다. 한 분, 두 분. 1392년 조선 때부터 기제사가 생겼다. 연도를 정확하게 생각했다. 7분밖에 안 계시네. 20분은. 자, 안 틀리려고 그러죠. 이때 생겼어요.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들. 추다. 네.
제사가 우리가 옛날 제사책을 보면 제일 제사 끝장에 나오는 게 묘제가 나와요. 묘제. 제일 끝에서부터 보면, 제일 뒷장부터 보면. 그러니까 묘제가 생긴 지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이 기제사예요. 우선 이 기제사는 당나라, 송나라. 당나라는 언제 세워져요? 618년. 송나라는 900몇 년도에 세워지죠? 요때 세워진단 말이에요. 960년에 세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돌은, 기제는 있었다고 할까?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은 상복을 입어요, 상복. 상복을 입고 문 앞에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부모 생각하면서. 울면은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문상으로 왔어요. 이 기제산 날은 제사를 지내는 그냥 문상을 했어요. 너 슬프지 하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절하고 울고 이러던 게 기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제사책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옮길게요. 당나라 때쯤 해서 원수가 가서 이제 문상하는 척하고 칼 갖고 가서 찔러 죽여요, 원수를. 그러면서 이 문상받는 제도를 없애고 제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다 사실은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돼서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제사의 기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자께서, 누가 아까 주자가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자께서도 야, 기제사라는 건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지만 이제는 제사로 정착해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이제 주자가 써요. 그러면서 제사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써요. 즉,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하나 드렸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문상했다고 하죠. 문상. 그러면서, 문상할 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은 무슨 옷이에요? 상복이에요. 이 성복은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이에요. 이 기제산 날은 상복을 입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하다가 강의가 수없이 잘려요. 여러분들 생각에 기제산은 길제라고 머릿속에 다 잘못 들어있어요. 누군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하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위나 아들, 딸들 모이면은 기제산 날은 즐거운 날이야.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잔치해라고 얘기 다 해놨는데, 제가 향교 가서 자꾸 이제 슬픈 날이고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하니까 저놈 앞으로 부르지 마 해서 안 부르는 향교가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왜 흰 옷을 이게 저 옛날 제사에 보면 참복이라고 해요. 참복은 뭐냐면 자꾸 프리딩딩 하는 옷이 참복이고 저 옥색이 변한 게 참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서 능제에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능제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옥색 옷을 입어요. 옥색 옷은 흰색하고 똑같은 상복이에요. 상복. 그런데 여러분들 능제는 언제 지냅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 등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 지내죠. 능제가 조선시대 때 능제가 중간에 바뀌어서 그 돌아가신 날 기제사를 능에서 지내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조선 후기에. 기제산 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능에도 사시사철에 지내, 이게 가장 늦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는 제사는 다 검은 옷을 입고 지내요. 우리 석전, 제관 검은 옷을 입고 지내요. 제사는 검은 옷을 입고 지내요. 그런데 이 흉제는 흰 옷을 입고 지내요. 그래서 이것이 흉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선 말에 와서 변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백의민족하고 흰옷 입는데 흰옷 절대 안 입습니다. 양반은 안 입어요. 경북대, 대전 했던 4대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법전에 나오는 얘기. 자,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건 뜻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우상시했어요. 이거는 하은주 3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은주 3대. 어떤 나라예요? 예가 완성된 그런 나라. 그러면 하나라는 제사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시간 하나라는 한밤중에 지냈어요. 쉽게 해서 12시 정도에 제사 지냈어요. 은나라는 정오에 지냈어요. 한낮. 여러분들 귀신이 밤에만 다닌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묘제 지내면 묘제는 그 귀신이 다 못 먹어야 되잖아. 한낮에만 다니면. 자, 요거는 주나라는 새벽. 우리 조선이나 송나라는 이 제도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12시에 저 제사 지낸다는 사실 틀린데요. 새벽에 지내는 건데 율곡 선생님 그러잖아요. 다 굴면 일어나서 차리고 지내라는 우리 법이에요. 조선시대. 자, 여하튼 하나라는 제사 시간이 밤이고 은나라는 낮이고 주나라는 새벽이었다. 나라마다 숭상하는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하나라는 흑색을 모든 것이 흑색이에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은나라는 백색이에요. 이 사람은 붉은색이에요. 나라에서 상징하는 색깔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저것도 달랐어요. 이때는 좌의정, 우의정 중에 좌의정이 높았어요. 이때는 우의정이 높았어요. 이때는 좌의정이 높았어요. 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년의 시작. 1년의 시작도 달랐어요. 1년의 시작도, 이쪽에는 주나라 때는 이게 1년의 시작이 동짓달에 시작했어요. 주나라는. 달력에 1월 1일이 동짓달에 1월 1일이에요. 여기는 은나라는 섣달에 1월 1일을 잡았어요. 하나라는 요즘 우리처럼 1월 2일을 잡았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왜? 무덤이 두 개 있으면 무덤이 이쪽이 남자라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때 얘기고 이때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다 달랐어요. 얘라는 건 다 달라요. 임금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조가 시작되면 얘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얘기 꼭 해야지. 죽은 사람은 무조건 오른쪽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덤 아버지, 엄마 오른쪽이 무조건 이쪽에서 보는 거니까요. 오른쪽이 무조건 아버지다라고 하면 왜 큰일 나느냐. 여러분들 당장 저 사당에 가서 문묘 가서 보면 공장이 계시고 나서 안자, 중자, 자사자, 맹자 이쪽이 동쪽이고 왼쪽이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이 상이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틀려요. 반대잖아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문묘에 있는 소목제도는 왼쪽이 상다라고 써놨어요. 이 반대잖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보시면 큰일 나요. 자, 이 얘기를 장황하게 썼느냐? 백색. 백마타고 온 왕자는 은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 한씨나 기씨 이런 분들 계신가요? 박씨도 일부. 우리는 기자조선이라고 하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두 개가 있죠. 기자조선은 누구예요? 은나라의 후예예요. 이게 은나라잖아요. 은나라의 후예인 기자가 와서 우리나라 조선을 만들었다는 게 기자조선이에요. 이 나라는 무엇색을 숭상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백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사 시간도 한 낮에 하는 거예요. 햇빛 때가 가장 희잖아요. 네. 이래서 백색을 숭상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적인 정의가 백색을 숭상하는 건 은나라의 제도다라고 옛날 우리 유학자들이 써놨어요. 네. 조선 후기에 우리가 근현대화에 바뀐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본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서민들은 물감이 없고 염료가 없으니까 서민들은 흰색을 입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전에 써 있어요. 양반은 사계급은 흰색을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법전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또 하나, 영조 정조 때 흰 옷을 입고 과거를 보러 온 과거
준비생이 있었어요. 영조가 그걸 보고 나서 저놈들 영원히 과거 보지 못하게 해라. 세상에 어떻게 과거장에 흰옷을 입고 오니 얘가 상복이냐? 라고 영조 때 분명히 기록이 써 있어요. 흰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흰옷은 상복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복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백성들이 있게 했으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법전에 써 있어요. 조선의 법전에. 요즘 우리나라 저 국법 어기면 벌금 받고 하듯이 똑같이 조선의 선비들도 흰옷을 입었다가 영원히 처벌받고 과거를 못 봤어요. 영조 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건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근거 없는 얘기들을 안 했으면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루마기를 언제부터 입었죠? 두루마기를 우리는 주의라고 해요. 주의. 두루 막혔다고 해서 두루마기입니다. 안 터졌어요. 다른 건 터졌는데. 두루마기는 죄송한데 서민의 옷이에요. 서민의 옷. 물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임금들 저 안에 있는 두루마기 주의가 있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는 서민용이고 가공장 이후에 보편화된 한복이 돼버렸어요. 그 이전에 유건 도포가 우리 유림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일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작아지고. 자, 조선시대 때 옷의 규격도 역시 법전에 나와요. 저기 정약용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글에도 나오지만 법전에도 나오는 게 동일한 게 뭐냐? 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옷은 보온과 살을 감추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함부로 살을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옷의 기능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살결을 감추는 것,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게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님은 옷은 앞은 3치, 옷 뒤는 2치. 이건 우리 보통 6cm 정도 보시고 4cm 정도 보세요. 앞에는 땅에서 4cm, 6cm 그 복숭아뼈까지 옛날 옷은 와야지 돼요. 옛날 옷은 복숭아뼈까지 왔어요. 우리가 입는 유검 도포 이런 거 지금은 이 두루마기를 닮아서 짧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옷은 복숭아뼈까지 모든 옷이. 그걸 복숭아뼈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얘기하면 6cm, 4cm라는 센치를 정해줘요. 법전에 써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기가 짧아지면 서민들 옷이기 때문에 짧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된 거 해서 다른 옷들도 같이 짧아져요. 그러면 4대의 기르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것도 죄송한데 법전에 써 있어요. 일반인들은 옷자락 끝하고 4대 끝을 맞아야 돼요. 다소 길겠죠. 그리고 그걸 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유사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일들을 해주는 사람, 이걸 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유사들은 밟힐 수 있으니까 한자 올려라. 한자는 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20cm 보면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4대 길이까지 다 정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엄청난 업적들이나 이런 예나 이런 걸 남겨뒀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거 대충 이용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옷길이도 다 정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오늘 저 제사 얘기한다고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근본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을 봤어요. 제사 방식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쓴 책도 여러분들 대부분 앞부터 보면 될 거고 의미 있으면 물어봐도 될 거고. 자,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제사 돌아가신 날이 내일이라면 네. 요즘은 보통 좀 전에 그대로 이 자시부터 시작한다. 11시부터 제사를 보통
해오거든요. 재산 날과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잘랐어요. 네, 간단하게 답을 간단하게 자. 보여주세요. 그게 어떤 것이 맞아 그런지 아, 어떤 사람은 그 당일날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충문을 안 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문에 피일부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일부림. 충문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뭐예요? 피.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였으니 그러니까요. 죽은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날이 제삿 날이에요. 예. 써 있어요. 다른 모든 책에 많이 써 있지만 피일부림이라고 써 있고 여러분들 충문에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가신 날 간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초하룻 날 간지하고 돌아가신 날 간지를 쓰게 돼 있어요.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런데 애처롭게들 이 정주영 씨 가문도 하루 전날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가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6대 4 정도, 6대 4 정도로 이 돌아가기 전날이 40% 정도 되더니 이게 점점 늘어서 올해 초에 저 전라도 나주 가서 한 30명한테 손을 들게 시켰더니 한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한 사람은 돌아가신 날이라는 걸 알면서도 집안에서 전날 지낸다 해갖고 30명 100%가 전 처음 봤어요. 100%가 하루 전날 지냈더라고요. 전라도에서. 나주에서. 참말로지. 네? 참말로지.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날도 살아있었어요. 돌아가신 날도 숨 쉬었잖아요. 그리고 휴일부림이라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날 12시 넘어가면 내가 죽은 날 다음 날. 자, 그러니까 12시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제삿 날은 돌아가신 날이다라는 건 이미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럼 시간을 얘기를 할게요. 시간. 제사 시간은 옛날에는 날짜 변경시간이 11시였죠. 자시니까요. 자시는 11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간을 제대로 찾아서 쓰고 있나요? 못 쓰고 있잖아요. 또 땡기가. 우리 일본 시간 쓰고 있잖아요. 일본 시간. 아니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경도잖아요. 날줄이잖아요. 이 날줄로 시간이 변경되는데 일본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시간이 같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왜 한 시간이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도 30분 차이가 나고 중국하고도 30분 차이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시간을 써버리다 보니까 일본하고 똑같은데 중국하고 한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좀 주체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날 때 우리나라하고 북한 애들은 요 시간을 고소하고 있다가 이번에 김정은이가 양보하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같이 써버렸어요. 이건 주체성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놈들이 그거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우리는 일본 시간이 써도 30분이 차이가 나요. 30분. 자, 이 시간은 아까 다시 기억해보세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제사 시간이 달랐다는 걸 지금 다시 기억을 한번 제가 써준 걸 생각을 해보셔요. 30분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는 한낮에 지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새벽 풍습, 주나라를 따랐는데 근현대 과정에서 12시, 11시, 12시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모든 책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리고 닭이 울면 일어나서 차리고 지내라고. 그게 3시나 3시 반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여기다 30분 더 와야죠. 일본 시간이. 네. 그러니까 3시 반이나 4시 정도에 옛날엔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라고 옛날 책에 분명히 돼 있어요. 또 하나, 자,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는 시조 중에 이조년이 시조 한번 읊어보실래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당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귀하려 하는 다정도 병인양을 한것들을 하느라. 자, 거기서 삼경. 삼경은 어디예요? 이게 1경이에요. 이게 2경이에요. 이게 3경이에요. 이게 4경이에요. 이게 5경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요즘 생각하시지 말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경, 다정도 병인장하여 잠 못 드는 이 깊은 삼경을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죠? 조선시대 때로 돌아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닌 300년, 500년 전으로 가면은요. 제사 지내는 이 시간은 뭐예요? 이게 석유나 이런 거 생기고 나니까 그렇지 옛날에 요 시간 되면 잤잖아요. 여러분들 아버님도 이 시간에 주무셨잖아요. 그죠? 그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간에 자다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제사 지내고 그럼 또 잡니까? 조선시대 때 상식을 갖자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상식을 봐서 여기서 자다가요. 다정도 병인장하여 잠 못 드는 이 깊은 밤에 제사를 지내면 또 자요? 있을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이조년이가 이 다정도 병인장하여 잠 못 드는 이 밤, 가장 깊은 밤에 왜 제사를 지냈겠어요? 분명히 아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우리는 주나라 분들을 따랐기 때문에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고, 주자 가래에도 새벽에 지내라고 했고, 공자도 아까 얘기한 자로가 제사를 좀 늦게 하니까 뭐라고 아침까지 제사 지내니까 나무랬어요 공자가. 그런 기록이 모든 기록이 새벽에 지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통금도 있고 무엇도 있고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 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법인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책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책이. 그래서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간이 다 달랐다. 네. 아니 아까 우리 그럼 저희가 합리적인 이제 돌아가신 날을 지내야 된다면 네. 그 당일날 저녁밥 먹을 때쯤에서 지내도 되는지 안 그러면 그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늦게까지 안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건 저도 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는 비겁해서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해요.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자 11시 땡땡부터 이건 23시예요. 자실 얘기를 하는 거죠. 11시 땡땡부터 10시 59분까지 이것이 이걸 뭐라고 굳이 얘기하면 제3날이겠죠? 기제3날이죠? 이 날이. 기제3날인데 하나라는 언제 지냈습니까? 하나라는 요때 지냈어요. 은나라는 낮 12시에 지냈어요. 주나라는 요 3시쯤 지냈어요. 이렇게 제사 시간이 각자 달랐어요. 우리가 숭상하던 옛날에. 요 24시간은 기일이에요. 그죠?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날로 따지면 자식 11시 앞에 날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 음력은 11시가 자식은 날짜 변경선 11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시 땡땡부터 10시 59분까지. 자, 시계가 24시가 있으면 자정, 정오, 요가 11시. 옛날, 지금 양력은 날짜가 여기서 변하잖아요. 12시에서. 옛날엔 여기서 변해서 요만큼까지가 요 24시간이 제가 여쭙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11시 전날로 볼 때, 전날로 볼 때 낮에 지내도 되느냐, 안 그러면 저녁에 지내도 되느냐. 여하튼 제사 날짜가 잠깐 이해하셨어요. 11시간 날짜 변경선이라서 제가 자꾸 주지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4시간이 제사 시간이고 각자 제사 시간이 달랐더라. 제가 비겁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솔직히 제 본심을 토로하면 24시간이 어느 때도 상관없다는 얘기 제가 말을 못할 뿐이에요. 이해됐죠? 돌아가신 날 아까 말씀대로 낮에는 뭐 애들 신창수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돌아가신 날 저녁 6시에 들리거든요. 전날은 안 된다. 이게 기준으로 내가 뭐란다는 당일날 20시간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다르더라.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반에 자, 우선 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주무신 예, 저는 안성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내면은 요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삼신 다음에 10분의 진찬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제사 음식을 배고스 올려 조차라 이래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보통 제사 모시기 전에 음식을 다 탄이 놓거든요. 탄이 놓고 이제 내도 같이 채리고 다 하는데 우리 그런 게 어찌 있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더 간단해요. 이제 묘제나 이런 건 한꺼번에 차려놓고 지내지만 일반 제사는 왜 진찬이 들어가느냐? 자, 지금부터 한 50년, 100년 전에 할아버지 식사하실 때 며느리들이 뭐예요? 국을 중간에 다시 데펴다 드리죠. 기억나시죠? 할아버지들 국 씻고 하면 데펴다 드리잖아요. 일종의 그게 진찬이에요. 식기 좋은 그 밥이나 국이나 다른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미리 이제 디저트나 차려놓다가 어른을 그 모시는 거, 살아있을 때 모시는 거하고 똑같이 국이나 밥이나 데펴서 드리는 걸 진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라고 애우려고 하시지 말고 묘제나 이런 거는 진찬이 없어요. 묘제는 산에서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해요. 근데 집에서 드리는 거는 효자의 마음 표현이고 가장 그 제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 밥이나 국이나를 똑같이 살아있는 분한테 더 뜨뜻한 걸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진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낼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중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직접 또 전화하시면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전화하기 전에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를 넣어주면 보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동민 선생님이 우리 기장향교에 오실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 전국의 유림들하고의 관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우리 유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헌에 증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옳은 거는 이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한 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은 이제 그 우리 유림들 대상으로 해서 그 향교 운영 규정 여러분들이 향교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운영 규정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일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홀기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백록동 학교를 읽었다시피 승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참석 많이 좀 해주시고 모레 수요일은 광구 선생의 그 고전 인문학 그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방동민 선생이 오늘 귀한 걸음으로 서울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기장에서 주무시고 오늘 향기 아침 9시 대가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다는 의미로 격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들은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예.